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JJ 성형외과 홍진주입니다. 오늘 상안검 성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깊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상안검 성형은 처진 눈 수술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쌍꺼풀 라인 주변의 피부를 요만큼 오려내는 수술이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수술이고요. 그냥 쌍꺼풀 주변에 있는 피부를 잘라내는 거죠. 먼저 이 용어를 제가 한번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안검이란 말이 들어가는 용어들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이 안검이라는 거는 그냥 한자어로 눈꺼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eyelid. 그래서 lid가 뚜껑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의 뚜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검이라는 거는 다른 뜻이 아니라 질병명이 아니라 눈꺼풀이라는 신체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안검 하수, 눈꺼풀이 아래로 처졌다 이런 뜻이 눈꺼풀이 아래쪽으로 처져서 위로 잘 안 올라간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 보통 얘기하는 처진 눈은 눈 자체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피부가 처져 내려온 거거든요. 그걸 우리 안검 피부가 이완되었다라고 해서 안검 피부 이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중년 이후 노화에 의해서 눈이 처졌다 그랬을 때는 이 안검 하수가 아니라 안검 피부 이완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상안검 성형, 하안검 성형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예, 오늘 이제 상안검 성형이 이 주제고요. 이 상안검 성형이라는 게 영어로는 upper blepharoplasty라고 해서 눈꺼풀 위쪽에서 하는 모든 수술을 다 통칭하는, 정의상으로는 눈꺼풀 위쪽에서 하는 수술을 다 통칭해요. 그런데 서구권에서 눈꺼풀 위에를 수술한다라는 거는 우리처럼 쌍꺼풀 수술을 할 필요가 거의 없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러니까 상안검 성형이라고 그러면 전부 다 나이 들어서 중년 이후에 처진 눈을 수술하는 경우가 99%죠. 일부 뭐 안검하수, 선천성 안검하수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성형수술은, 상안검의 성형수술은 처짐에 의한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냥 그 말이 우리나라로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upper blepharoplasty가 그냥 상안검 성형이 됐고, 우리말로 그냥 쌍꺼풀 수술이 아닌 상안검 성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중년 이후 처짐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게 돼버렸죠. 실제로는 쌍꺼풀 수술도 상안검에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상안검 성형에 포함이 되지만 정의상으로는 그냥 우리가 관용적으로는 상안검 성형 그러면 눈처짐 수술이다라고 이제 사용되고 있죠. 또 이제 하안검 성형 아시죠? 이렇게 눈 아래쪽에 있는 뭐 처짐이나 눈밑이 볼록하면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이제 많이 사용되는데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서구권에서도 하안검 성형이라고 하면 통칭적으로 눈 밑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을 얘기하는 건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크서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도 다 그냥 하안검에서 일어나는 수술이기 때문에 하안검 성형이라고 정의상은 얘기해야 하지만 하안검 성형이라 함은 하안검에 있는 피부를 절제하는 경우를 관용적으로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안검 외반, 안검 내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꺼풀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뒤집어지면 안검 외반, 바깥쪽으로 돌았다는 거죠. 또 안쪽으로 도는 거, 안검의 안쪽으로 도는 건 안검 내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검이 들어간 진단명이나 수술명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안검 그러면 다 뭐 안검 하수 뭐 이렇게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 눈처짐은 진단명은 안검 피부 이완증입니다. 근데 이게 뭐
이 중년 이후에 당연히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적인 문제가 아니죠. 이게 정말 많이 처져서 시야를 가리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지만 대부분은 이게 병적인 경우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이 경우에 피부니까 예, 정말로 피부만 요렇게 끊어줍니다. 간혹가다가 피부 아래쪽에 안윤근이라고 눈을 감게 하는 근육이 있거든요. 예, 그 근육을 같이 절제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상안검 성형은 그냥 피부만 절제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수술을 그러니까 이 수술의 오리진이 되는 서구권에서는 쌍꺼풀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없어요. 그래서 그냥 피부만 오려내는 매우 간단한 수술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은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쌍꺼풀이 없는 그 인종은 사실 동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에 있는 몽고주름을 가진 동아시아인들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 서남아시아, 또 중동, 흑인들, 백인들 모두 다 쌍꺼풀이 있는 눈이 기본적인 구조거든요. 근데 독특하게도 동북아시아에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인종이죠. 이 경우에만 쌍꺼풀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쌍꺼풀이 있어도 앞쪽 부분 몽고주름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눈을 보호해주는 장치라는 거예요. 이 무쌍이라든지 눈매교 앞쪽에 있는 몽고주름은 눈을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하여튼 얘기가 옆으로 나가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쌍꺼풀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쌍꺼풀을 새로 만들지도 않고 그냥 쌍꺼풀 라인 위쪽에 있는 처져 내려온 피부를 오려내는 게 기본적으로 상안검 성형입니다. 이 상안검의 구조를 보면은요, 이 눈썹뼈의 아래쪽에 커튼처럼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는 피부고요. 다른 신체 구조하고 달리 피부 바로 아래쪽에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찡그릴 수 있고 또 눈을 감게 하는 거죠. 다른 곳에는요, 근육이 어디 있냐 하면요, 피부 아래쪽에 지방층이 있고 그 아래쪽에 근육이 있죠. 그 근육의 목적은 당연히 뼈를 움직이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이 근육은 뼈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피부를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층보다도 피부에 더 바짝 붙어 있게 되고요. 눈꺼풀은 그렇게 피부, 눈을 감는 근육, 그리고 지방층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눈을 뜨는 근육이 제일 깊은 층에 있어요. 그래서 요 전체 레이어 자체를 상안검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처진 눈, 우리 처진 눈은 이 바깥쪽 피부 또는 이 안윤근, 눈을 감게 해주는 이 근육, 그 부분이 처진 거죠. 바깥쪽 레이어가 처진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피부 이완, 상안검에 있는 피부가 이완되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뭐 증이라는 말을 붙여서 병적인 얘기로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병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눈꺼풀 바깥쪽 부분이, 눈꺼풀의 바깥쪽 레이어가 처진 거죠. 반면에 이 전체, 상안검 전체, 이 아래쪽에 있는 눈 뜨는 근육, 그리고 여기 안검판이라고 하죠. 안검판, 여기까지 다 못 뜨는 경우, 그게 바로 안검 하수인 거예요. 그래서 눈을 못 뜨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대부분의 안검 하수는 선천적인 경우가 많죠. 어렸을 때부터 이 눈 뜨는 근육이 근육과 그 전달 시스템이 잘 발달하지 않아서 이런 것을 이제 진단명으로, 이 경우에는 진단명으로 안검 하수라고 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도 이걸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눈 뜨는 근육 시스템을 타이트하게 해주거나 좀 더 강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안검 하수 수술을 하는데요.
생긴 지는 그렇게 얼마 안 되는 용어지만 눈매 교정이라는 말을 하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눈 뜨는 근육의 힘을 조절해서 안검하수를 치료해 주는 수술이 있는데 그 수술을 정상적인 경우, 그러니까 안검하수, 병적인 안검하수 말고 그냥 약간 눈을 덜 뜨는 경우, 그러니까 이 안검하수라는 것이 병적인 경우, 병적으로 심한 경우가 있고 그냥 정상인데 약간 아주 잘 뜨는 것보단 덜 뜨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통틀어서 눈매 교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눈매 교정은 이렇게 중년 이후에 처진 눈에서 하는 수술이 아니고 또 안검하수는 중년 이후에 물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안검하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피부 쪽만 이완되는 거고요. 눈 뜨는 힘이 약해지는 것은 거의 70대 이후에나 나타나는 현상이고 60대 이럴 때 60대, 50대 이런 중년 넘어가는 요 시점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상안검 성형. 아까 이제 원래 쌍꺼풀 수술은 정의상으로는 상안검 성형에 속하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안검 성형은 처진 눈에 하는 거고 쌍꺼풀 수술은 어린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가 다르냐면 쌍꺼풀 수술은 절개법, 칼을 대는 수술이라고 해도 절개를 합니다. 절개라는 게 피부에다 금을 긋는 거죠. 이 눈꺼풀에는 요렇게 피부 결들이 있어요. 피부 결들이 마치 물결처럼 평행하게, 서로 평행하게 무수히 많은 결들이 있죠. 쌍꺼풀을 만들 때는 이 결들 중에 하나에 금을 거서 그 부분에 유착을 시켜서 뒤쪽에 눈 뜨는 근육에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뜰 때 이 피부 결 중에 하나가 주변 피부 결들보다 훨씬 더 많이 접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쌍꺼풀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 쌍꺼풀 수술에서 피부를 이렇게 오려내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년 이후에 처진 눈은 피부가 이완되기도 하지만 이마에서부터 눈썹이 내려오거든요. 사실 이제 피부 자체가 나란다기보다는 눈썹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눈과 눈썹 사이의 피부가 훨씬 더 많이 남아 돌게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쌍꺼풀을 접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주된 것은 피부를 이렇게 오려낸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물론 쌍꺼풀이 그동안 없었던 분들은 이렇게 오려내고 이 자리에다가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무쌍인 경우에 상안검 성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던 쌍꺼풀이 생기니까 이제 그 인상이 많이 변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원치 않는 어색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쌍꺼풀 수술, 젊은 사람들이 하는 쌍꺼풀 수술 그리고 처진 눈에 적용하는 상안검 성형의 가장 큰 차이는 피부를 쌍꺼풀 선에서 오려내느냐 아니면 오려내지 않느냐예요. 물론 간혹 가다가 이 어린 사람들 쌍꺼풀 수술할 때도 피부를 오려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되게 이쁘지 않게 나오는 원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상안검 성형이라는 것은 절개법 쌍꺼풀 수술에다가 피부를 오려주는 거예요. 동양권에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쌍인 경우에는 이 절개법 쌍꺼풀 수술도 하고 피부도 오려내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쌍꺼풀이 아주 크게 잘 있다. 그런 분들은요. 쌍꺼풀 안 건드려요. 그냥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쌍꺼풀 선을 따라서 아래쪽 라인을 하고 위쪽을 이렇게 오려내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양권, 그러니까 쌍꺼풀이 이쁘고 큰 사람들,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피부를 오려내는 거죠. 이게 이제 닥터 플로라 레빈이라는 분이 이렇게 예쁘게 찍어가지고 제가 그분 유튜브에서 이렇게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피부를 이렇게 자르는 거니까 피부도 그렇게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피부를 그냥 오려내는 게
그 서양 사람들에서 상안검 성형이고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서구권에 있는 수술을 따라한 거니까 바로 이렇게 한 거죠. 예, 서양 사람들은 쌍꺼풀이 뚜렷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연한 쌍꺼풀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피부를 여기서 이렇게 끊어내는 그런 상안검 성형을 해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메이오 클리닉에서의 상안검 성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메이오 클리닉 홈페이지에. 여기서 피부를 요렇게 잘라내고 그냥 여기 있는 그 티슈들을 제거해서 꼬매면 된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그 동양권에서의 그 상안검 성형은 쌍꺼풀을 만들어야 되죠. 그냥 피부만 잘라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서구권에서 상안검 성형 그러면은 이따가도 조금 예를 보여드리겠지만 뭐 많이 하고 뭐 크게 저항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한테는 이제 특히 쌍꺼풀이 없는 분들한테는 피부가 두껍죠. 피부가 또 어떤 식으로 두껍냐면요. 여기 눈썹 있는 데는 매우 두껍죠. 그러다가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속눈썹 쪽으로 이어지면서 피부들이 점점 얇아져요. 이렇게 얇아져요. 우리가 쌍꺼풀 있는 데서 피부를 자른단 말이죠. 또는 나는 쌍꺼풀이 싫어. 나 쌍꺼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속쌍꺼풀 한다고 여기 피부를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만큼을 자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끝에 가서 스톰프라고 그러죠. 자른 끝이 뭉툭하게 생기는 현상들이 크건 작건, 그러니까 아주 그게 뚜렷하건 아니면은 그냥 살짝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샤프하게 있는 끝에 엣지가 뚝 잘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뭉툭한 엣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엣지가 샤프하죠. 하고 나서 이렇게 뭉툭해지는 현상이 생겨요. 사실 이제 상안검 성형을 저는 이제 특히 이제 막 처지기 시작한 50대, 60대에서는 권하지 않지만 뭐 이전에는 많이 했었고 스탠다드죠. 이게 원래 이 전통적으로 상안검 성형을 해왔고 그 나중에 소개해드릴 그런 방법들은 오히려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처진눈 수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상안검 성형을 했고 이 동아시아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특히 무쌍인 분들은 이렇게 피부가 두꺼운 현상들이 나타나죠. 예. 속쌍꺼풀을 하더라도요. 이렇게 두툼한 테두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 상안검 성형의 첫 번째 단점입니다. 그래서 요거 테두리처럼 왜냐하면 얇았던 피부를 잘라내고 그 위쪽에 있는 두꺼운 피부가 내려와서 쌍꺼풀에 그러니까 속쌍꺼풀이든 그냥 쌍꺼풀이든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두툼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상안검 성형의 단점은요. 아까 피부 결이 쌍꺼풀 라인 위쪽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평행하게 약간의 아치를 그리면서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쌍꺼풀 만든다는 게 결국 이 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결이 다른 결들보다 더 많이 접히도록 눈을 뜰 때 더 많이 접히도록 만드는 게 수술의 원칙이죠. 근데 여기서는 피부를 오려내야 하니까 피부를 오려내다 보면 피부를 오려내려면 당연히 이렇게 퓨지폼 이렇게 송편 모양으로 끊어내야 하니까 이 앞쪽 부분에서는 당연히 앞쪽 부분에서 어딘가는 이렇게 피부 결과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심한 경우지만 이렇게 쌍꺼풀 라인을 잡은 거 옆쪽으로 이런 주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수평의 주름들이. 왜냐하면 결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쌍꺼풀 라인 주변에 원치 않는 보조 주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이걸 굉장히 거슬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또 이제 아까 인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검하수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안검하수로. 이게 안검 피부 이완이 아니라 안검하수로 오인해서 뭐 일반인 분들이 뭐 안검하수로 오인하면 그냥 의사들은 그냥 예쁘게 수술해 주면 뭐 일반인 분들이 그냥 안검하수다. 네, 알겠어요. 안검 이렇게 해서 그냥 안검 그 피부 이완의 기준으로 해서 상안검 해 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드물긴 하지만 의사들 중에서도 진심으로 안검하수가 생겼다. 중년 이후에 안검하수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아주 매우 드물 일이지만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눈 뜨는 근육을 더 강하게 해주는 수술을 동시에 한다고요. 물론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 과할 때는요. 그 부작용이 훨씬 더 안 이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처진 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눈썹에서부터 위에서 피부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 그런데 눈 뜨는 근육이라는 건 아래서 위쪽으로 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가로 방향의 주름들이 훨씬 더 많이 지금 이렇게 눈을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뜬 거죠. 네. 하면서 주름이 생기고요. 그리고 눈 모양이 삼각형이 돼요. 왜냐하면 눈 뜨는 근육이라는 건 눈 뜨는 근육 안검 거근은 눈동자에 있는 센터에 가장 힘을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눈매 교정을 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돼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더 많이 올라가고 주변엔 잘 안 올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산 모양으로 되는 거고 특히 이 눈이 처진 안검 이완, 피부 이완, 안검 피부 이완인 처진 눈에서 이게 잘못 진단을 해서 안검하수로 오해를 해서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모양은 정말로 안 이쁘게 되죠. 이게 안 이쁜 게 아니라 이거는 조금 너무 이게 꼭 교정이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교정 자체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처진 눈을 안검하수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아까 이 눈꺼풀은 커튼 같은 거라고 그랬죠. 당연히 이렇게 내려온 부분을 위쪽으로 올리면은 많이 올라간 부분과 덜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원치 않는 주름이 생기고 모양도 어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요거 이제 아까 제가 이 서구권에서는 많이 잘 사용한다 그랬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그 얼마 전에 타계하신 알랑 드롱이라고 그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알랑 드롱이라고 정말 미남의 대명사죠. 이게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연한 쌍꺼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아주 고령이 되니까 아마 90이 넘으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아주 고령이 되시고 이게 상안검 성형 하신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르다 보니까 이 위쪽에 있었던 두꺼운 피부가 내려와서 우리 그 동아시아인들의 쌍꺼풀 문제가 이 알랑들롱한테도 나타난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라인이 꺾이고 앞쪽 부분은 또 그 너무 내려와 있고 가운데는 너무 또 올라가 있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 예전에 이분도 타계하신 분인데 그 고르바초프 그 예전에 마지막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시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아까 두터운 테두리 현상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고령이 되면 이 서구권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상안검 성형의 단점만 얘기 드렸는데 수술이 간단하고 또 기능적으로 되게 효과적이에요. 기능적으로. 어색하긴 하지만 이 처진 눈 수술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시야 확보잖아요. 시야 확보는 아주 간단한 수술로 가능하죠. 또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장시간 수술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기에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이 데이빗 베컴이죠. 베컴 보면은 제가 베컴 다큐멘터리 딱 봤더니 딱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한 티는 난단 말이죠. 네, 이분은 내가 맨날 들고 나오지만 우리 명품 루이비통의 회장님이세요. 보면 여기 눈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지만 미간 사이의 주름들은 사실 굉장히 좀 어색한 점이 있죠. 그렇지만 기능적으로는 훌륭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이제 그 성룡이라는 분이죠. 성룡이라는 영화 배우인데 원래 이 사람은 남방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젊었을 때부터 쌍꺼풀이 이렇게 큰 쌍꺼풀이 있었고 그게 어색하지 않고 좋았단 말이죠. 예, 이게 이제 나중에 수술하신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이 앞쪽에 주름도 많고 테두리 현상도 있고 그냥 전형적인 동아시아의 피부 두꺼운 눈꺼풀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고스란히 나타났죠. 미간은 이렇게 더 주름이 생기고요. 이게 상안검 성형이든 좀 이따 말씀드린 또 눈썹 하거상이든 말이죠. 눈을 개선을 하면 미간 주름은 더 심해지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보통 눈이 이렇게 처져 내려왔을 때는요. 이마를 써서 미간 주름을 그러니까 이마를 써서 처져 내려온 눈을 보상하려는 액션이 이마에 생기죠. 그래서 이마 주름이 막 생겨요. 하지만 눈을 들고 있단 말이죠. 근데 눈만 드는 게 아니라 미간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처진 눈을 수술하지 않았을 때는 미간 주름이 덜 생겨. 근데 요렇게 눈을 딱 수술을 딱 했잖아요. 그러면 시야가 이제 확보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를 더 이상 안 써. 그러니까 여태까지 들고 있던 눈썹을 내려놓는데 눈썹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미간까지도 내려놓으니까 이 미간의 가로주름이 수술 전보다도 눈 수술 상안검 성형 전보다도 더 뚜렷하게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사실 상안검 성형의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피부를 이렇게 송편 모양으로 자르게 되니까 당연히 바깥쪽에는 덜 잘리겠죠. 바깥쪽에. 그러니까 이게 바깥쪽에는 그러지 않아도 사실 눈처짐이라는 게 서구권이든 동양 사람이든 바깥쪽이 더 많이 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렇게 하니까 바깥쪽의 처짐은 개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뭐 사실 바깥쪽 처짐이 있다고 해서 기능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뭐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 미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깥쪽 처짐이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인 쌍꺼풀의 부작용이 같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 동양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눈썹 밑에서 피부를 오려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요 쌍꺼풀 선에서 자르지 않아도 되니까 쌍꺼풀 선에 있는 얇은 피부가 세이빙이 되니까 테두리 현상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뭐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디자인이 요 가운데에 있어서 가운데를 올려주면 좋은데 대개는 그쵸. 요 이제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살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니까 이 처진 눈이라는 게 커튼이 위에 있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안검 성형이라는 건 커튼의 아래쪽 부분을 끊어내서 해결을 하는 거고
눈썹화 거상이라는 것은 요 위쪽을 끊어내서 위쪽으로 올려주는 건데 당연히 위쪽을 끌어내서 이 아래쪽에 처진 부분을 걷어 올리는 게 잘라내버리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네, 어쨌든 그런데 요것도 좀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이 눈썹 밑에서 피부를 이렇게 오려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부 오려냈을 때 생기는 문제가 같이 나타나죠. 요렇게 오려내는데 요 오려내는 부분의 센터는 제일 많이 올라가고 그 옆쪽은 요만큼 올라가고 여기는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고 여기는 아예 안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이 앞 뒤가 비슷하던 아치가 뒤쪽만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앞쪽 부분이 이렇게 내려와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그 눈썹화 절개를 이 눈동자의 중앙에 할 때는 따로 쌍꺼풀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요 옆쪽 부분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눈매나 쌍꺼풀 선이 왜곡이 되거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사납게 쫙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요걸 보정해 주기 위해서 기존에 쌍꺼풀이 있던 분들은 쌍꺼풀 선을 조금 조절해 주고요. 그 쌍꺼풀 선을 이용해서요. 쌍꺼풀이 없던 분들은 속쌍꺼풀을 조금 만들어 줘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쌍꺼풀도 하고 이거 위에 것도 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안검 성형은 쌍꺼풀 선에서 피부도 잘라내고 쌍꺼풀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는 피부 잘라내는 것은 테두리 현상을 막기 위해서 눈썹 밑에서 피부를 올려주고 쌍꺼풀 선은 피부를 오려내지 않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린 사람들의 쌍꺼풀처럼 피부에 금을 거서 라인만 조절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마 내시경이라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마 내시경은 사실 이제 조금 더 큰 수술이고 또 하나는 눈에서부터 멀기 때문에 이마가 넓은 분들에게는 효과가 조금 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저희가 그리고 이제 상안검이랑 같이 이제 처리를 해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중년 이후에 요 눈동자 위에 있던 지방이 앞쪽으로 내려오는 현상이 생겨요. 여기는, 그러니까 눈 위가 나이 들어서 눈 위가 꺼진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 눈 위가 꺼지는 분들의 많은 경우가 요 위쪽에 있는 피부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눈동자 위는 더 많이 꺼지고 요 앞머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볼록한 혹 같은 게 생겨요. 우리 주윤발 배우시죠? 네, 보면은 남방계 분이기 때문에 이쁜 쌍꺼풀이 마치 서양 사람들처럼 있어요. 네, 젊으셨을 때 보면은 요 눈 앞머리는요, 이렇게 쏙 들어갔죠. 네, 샤프하게 이렇게 착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방은 이렇게 적당히 있죠.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요. 근데 요 눈동자 위에 있던 지방이 요 앞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요 눈동자 위에 있는 지방이 없어지니까 내리 누르는 힘이 없어서 쌍꺼풀이 덜 접혀요. 그래서 쌍꺼풀은 오히려 앞쪽 부분, 이 눈동자 있는 부분은 넓어지고 그리고 요 지방은 어디로 갔냐면 눈동자 앞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눈꺼풀 내부에 있는 지방은 다소 유동적으로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지방을 위쪽으로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지방을 제거하고 요 부분에 꺼진 부분에는 지방을 넣거나 하는 시술을 하는 과정을 상안검 성형을 할 때나 또 뭐 내시경 이마 거상을 할 때나 눈썹화 거상을 할 때나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안검하수가 제가 눈 처지면 안검하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눈 위에 꺼짐이 심해지시는 경우에는 지방이 부족할 경우에 눈 뜨는 게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진 부분은 눈썹화 거상을 해주고 지방은 보충하고 여기서는 약간 아까 제가 눈매 교정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눈매 교정을 살짝 해드려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아까 이 중년 이후에 생기는 변화는 안검하수 아니라고 했는데 간혹가다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특징이 오후가 되면 눈뜨기가 어려워지고요. 눈 앞머리에 쌍꺼풀이 아까처럼 우리 주윤발 형님처럼 쌍꺼풀이 커지고 뒷부분은 처진다. 이런 현상과 더불어서 눈뜨기가 불편하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의 눈매 교정을 해야 된다. 그건 사실 이제 엄밀한 의미로 봐서는 안검하수,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해진 게 아니라 눈을 뜰 때 마찰이 지방이 없어지면서 마찰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그런 경우도 안검하수에 준해서 약간 약한 안검하수라고 생각하고 시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이 상안검 성형은 단순하고 간단해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 연세가 70이 넘으셨다. 그리고 피부가 얇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피부가 얇아져요. 연세가 이제 한 70대가 넘어가시면 피부들이 굉장히 얇으시거든요. 그래서 상안검 성형을 해도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능적인 게 중요하고 단순하고 간단해서 노령에 적합해요. 그러나 중년 때는 그러니까 한 50대, 60대 막 처짐이 시작돼서 신경 쓰이시기 시작할 때 그때쯤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눈썹화 거상이나 아니면 이마가 넓지 않으신 분들은 내시경 이마 거상이 더 효과적이다. 효과적인 게 아니지. 내시경 이마 거상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올라온 질문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평범한 시청자님. 네. 40대 중반이신데 눈이 무겁고 졸려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요. 상안검 수술을 하면 또렷해지긴 하는데 혹시 너무 인상이 세 보이거나 나이 들어 보일까봐 걱정이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은 마치 앞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답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40대 중반인데 쌍꺼풀이 있냐 없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무겁고 졸려 보인다. 쌍꺼풀이 없는 분들도 졸려 보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상안검 수술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피부를 잘라내는 상안검 성형은 40대 중반에는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40대 중반이면요 눈이 그렇게 많이 처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랬으면은 그러면은 눈매 교정하고 쌍꺼풀 라인을 자연스럽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상안검 성형, 그러니까 상안검 성형이라는 거는 피부를 잘라내는 그 상안검 성형은 40대 중반에는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다 그 관리를 잘 하셔서요. 40대 중반이라도 그렇게 많이 처져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작은 쌍꺼풀을 만들거나 그러면서 눈매 교정을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에 천천히 살자님. 네. 상안검 수술이 단순히 피부만 자르는 건지 아니면 근육이나 지방도 같이 손대는 건지 궁금해요. 수술 범위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나 부작용 차이가 큰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지방이 별로 없으면은 피부만 자르지만 그 피부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안윤근을 제거할 때도 있고요. 지방이 많다면 지방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쌍꺼풀 라인이 없는데 쌍꺼풀을 만들어야 된다면 쌍꺼풀 고정하는 것도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그런 수술들이 그러니까 그런 그 과정들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당연히 수술 범위도 깊어지고 그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나 뭐 부작용 가능성도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무쌍인 분들에게 상안검 성형을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고 수술하시고 나서
어색하신 부분이 조금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사실 상안검 성형의 부작용 중에서 제가 살짝 언급을 했지만 미간의 주름이 더 늘어난다는 것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 제가 거기서 단점이라는 게 결국 상안검 성형 수술하시고 나서 오셔 가지고 저한테 불만족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간 주름, 뭐 눈가 주름 더 많이 심해졌어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마가 내려오기 때문인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그 상안검 수술의 수술 범위는 그 눈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산책하는 날들님. 저는 20대 때 쌍꺼풀 수술했는데 지금 50대여서 점점 처집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나요? 재수술이 더 어렵지 않나요? 네. 20대 때 쌍꺼풀 수술을 하시고 나서 50대가 됐다 그러면 그거는 재수술이 아니죠. 재수술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쌍꺼풀이 있는 상태에서의 상안검 성형이 되는 거고요. 50대시라면 네, 상안검 성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그렇게 권유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컨디션을 봐야 되겠지만 피부 얇고 그러면 뭐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50대시고 그러면은 눈썹하 거상이나 이마 거상이 더 자연스러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따끈 말랑 폭신양님 고양이인가? 네네. 그래서 눈이 처져서 알아보니 상안검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피부를 잘라내면 나중에 눈이 안 감기거나 안구 건조증이 생길까 봐 그런가요? 피부를 잘라낸다고 해서 눈이 안 감기거나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안검 성형이라는 게 피부를 잘라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리 잘라내도 피부가 부족해서 눈이 안 감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안 감기는 경우는요. 안 감기거나 안구 건조증이 있는 거는 눈매 교정 때문에 그래요. 눈 뜨는 힘을 강하게 해주는 눈매 교정은 사실 현재 의학이 근육을 더 힘이 세게 근육에다 뭐 영양을 더 강하게 해서 근육을 크게 키우는 이런 수술 방법은 없어요. 근육에서부터 안검판까지 이어지는 힘줄을 짧게 만드는 거죠. 짧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짧게 만들면 그 사이가 팽팽해져서 눈 뜨는 근육이 운동을 할 때 눈을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반대가 뭐예요? 반대가. 눈을 감았을 때 그 부분이 너무 짧아지면 눈을 감으려고 했을 때 덜 감기는 현상이나 그로 인해서 안구 건조가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작용이라는 건 이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 눈이 안 감겨요. 뭐 안구 건조증이 생겨요. 이거는 이 눈매 교정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안검에서는 잘 생기는 부작용은 아닙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안검 하면서 눈매 교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지방을 너무 많이 빼거나 그래서 불편하실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상안검을 하면서 눈이 덜 감기거나 안구 건조가 생길 수 있지만 그걸 상안검 성형 전체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다음 SD9911님 눈처짐 수술 중 상안검 수술과 눈썹 거상을 많이 하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상안검 성형은 제가 말씀드렸죠. 눈썹 거상, 사실 눈썹 거상이 아니라 눈썹 하 거상이죠. 왜냐하면 눈썹 밑을 피부를 잘라내니까. 물론 눈썹 위를 잘라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눈썹 위 거상 그렇게 얘기하면 눈썹 위를 잘라내면 눈썹이 같이 올라가겠죠. 그럼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단점이 있냐 하면요. 흉터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눈썹의 위는 하이라이트가 생기죠. 제 눈썹도 보면 요렇게 하이라이트가 거기 하얀 하이라이트가 보이죠. 왜냐하면 눈썹이 약간 튀어나와 있고 그 부분이 위쪽 부분하고 더 많이 빛을 받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눈썹의 아래쪽 부분은 땅을 보기 때문에 빛을 덜 받아요. 그러니까 흉터가 당연히 나중에 없어지지 않은 흉터죠.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워지고 주변 색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잘 표시가 안 나긴 하지만 분명히 흉터는 한 번 생기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눈썹 아래쪽에 생기면은 훨씬 더 흉터가 덜 보이죠. 하여튼 그렇게 눈썹 하거상과 상안검 성형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 더 진짜로 눈썹을 올려주는 것은 이마거상인 거죠. 그래서 이마거상의 목표가 대부분 이마주름 펴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이마주름 펴는 게 아니라 눈썹을 끌어올려서 처진 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신 상안검 수술과 눈썹하 거상의 차이는 상안검 성형이라는 거는 쌍꺼풀 라인 주변의 피부를 오려내는 거고 눈썹하 거상은 그 쌍꺼풀 주변에 있는 피부는 보존을 하고 눈썹 밑에 있는 피부를 끊어 올려서 위쪽으로 눈꺼풀을 끌어올리는 거죠. 상안검 성형은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처진 걸 잘라버리는 거죠. 예,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눈썹하 거상은 조금 더 간접적으로 하는 거고 간접적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원래의 그 구조를 잘 세이브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울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네. 그리고 다음 파안대소님. 할아버지께서 젊었을 때 눈 윗꺼풀 지방을 제거하니 눈 뜨고 감는 게 편해지고 인상도 좋아졌다고 손주에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상안검 성형이죠. 위험하지 않은지 몇 살 때 하는 게 좋을지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합니다. 네, 눈 윗꺼풀의 지방을 제거하니까 네, 지방 제거는 그러니까 처진 눈에 하는 상안검 성형은 아니죠. 지방 제거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지방이 많은 분들이 있고요. 지방이 많으면은 눈 뜨고 감는 게 불편하실 수 있죠. 반대로 지방이 너무 없어도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방만 제거하셔도 가능하죠. 뭐 당연히 성인이 된 이후라면 뭐 언제라도 하셔도 되는데 손주시면은 이제 뭐 좀 더 어렸을 땐 하면 안 되느냐? 눈 수술은 사실 어렸을 때 뭐 하셔도 조금 이제 어렸을 때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하면서 보통 쌍꺼풀 라인을 크게나 아니면 속쌍꺼풀이거나 이제 같이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쌍꺼풀이 잘 풀린다. 어려서 하는 쌍꺼풀의 가장 큰 부작용은 잘 풀리는 거예요. 네. 사실 20대 후반 정도만 돼도 풀릴 가능성이 확 줄어드는데 20대 초반 또는 뭐 우리 10대 후반 요때 이제 많이들 하잖아요. 예, 그때 생기는 가장 큰 부작용은 잘 풀리는 겁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요 질문에 답을 드리면은 상안검 성형은 아니고요. 뭐 그다지 위험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비용은 이제 병원들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몇 살은 보통 이제 중학교 3학년 정도면 해도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서 하면 어려서 할수록 쌍꺼풀을 했을 경우에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네. 제이크 폴님. 네. 보통 안검하수를 왜 쌍꺼풀 수술로 하나요? 네. 안검하수 수술을 늘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쌍꺼풀 라인을 통해서 그 안쪽에 있는 눈 뜨는 근육의 힘줄에 접근하기 위해서 쌍꺼풀 수술을 합니다. 또 안검하수를 할 때는요. 눈을 더 크게 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눈썹이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속눈썹이 올라가는데 쌍꺼풀이 없으면은요. 피부 처짐이 더 심해져요. 어린 사람들이라도. 그러니까 아까 피부하고 눈 안쪽에 있는 근육하고가 서로 이렇게 많이 분리되어 있는 게 따로 노는 게 바로 무쌍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은 떴는데 피부는 그대로 처진 상태로 있어서
눈 앞쪽 부분을 살짝 가려주는 게 바로 무쌍인데 안검하수 수술, 그러니까 눈을 더 크게 뜨게 해주는 수술을 했을 때 피부가 그냥 아래쪽에 처져 있는 상태로 눈을 크게 뜨게 되면 속눈썹과 처진 피부가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속눈썹과 처진 피부가 충돌하게 되고 속눈썹이 아래쪽으로 돌아 들어가서 결막을 찌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무쌍 안검하수라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무쌍 안검하수는 없는 거고요. 속쌍 안검하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검하수, 눈 뜨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만큼 약간의 쌍꺼풀을 더 높여 주어야지 합니다. 네, 그래서 쌍꺼풀이랑 같이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쌍꺼풀 큰 걸 원치 않고 그냥 작은 속쌍꺼풀을 원하신다면 속쌍꺼풀처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거의 무쌍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내용은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